안녕하세요. 땡나무 투브의 큰 나무입니다. 예, 오늘도 호숫가에 나와서 아름다운 호수의 경치를 즐기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행설수설 우리 한번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주제로 삼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나치게 똑똑하면 나중에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결국은 멀리하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너무 실증이 나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보기 싫잖아요.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때 한 뭐 30대 뭐 중반인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름 있는 대학에 의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스펙, 그 학벌에 그 신대원에 있는 많은 학생들, 뭐 대학원이다 보니까 나이가 다 뭐 천차만별이죠. 그 중에 한 중간쯤, 한 30대 중반이라고 하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 뭐 현직 목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가만히 이게 그 돌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의 아마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는 전부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그냥 속된 말로 이렇게 뭐 우대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시작됐는데 글쎄 저는 첫날 첫 시간부터 그 젊은 친구와 너무나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그 젊은 친구는 글쎄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 많이 했고 또 제가 각종 뭐 보험이라든가 부동산에 브로커로 있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또 부려도 보았고 또 같이 일도 해봤습니다. 조금 다르대요. 하는 행동이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 행동이 조금 그런 젊은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튀려고 하고 뭔가 그냥 속된 말로 아는 척을 하려고 하고 또 교수에게 쓸데없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필요치 않은 질문, 사실 수업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질문,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 저 친구 도리어 수업을 방해하네. 그러니까 교수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사람들은 배우려고 또 신대원에 왔고 또 배워서 뭔가 참 성경 지식이라든지 뭔가를 좀 더 쌓으려고 왔는데 자꾸 쓸데없는 질문에 교수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또 교수가 한 강의를 할 때에 또 어느 정도 정해진 그 목표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식벌밖에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짜증이 나대요.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은 어우 똑똑하네. 어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출신이니까 좀 다르네 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더군요. 저는 그 말에 질투가 나고 뭐 그 말이 부러워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야 세상 꼴이 이게 뭐냐.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 자들이 또는 뭐 비슷한 동년배들이든 어떻게 상대방이 자기하고 조금 뭔가 뭐 학벌상으로든 뭔가 무슨 어떤 학교 출신이든 그게 조금 다르다고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저러니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대학 나왔다고 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라든지 또 뭐 이미 졸업한 이런 기성세대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저 저절로 대접을 해주니까. 그것이 소위 한국병입니다. 한국에서나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적어도 그런 표정이 없어요. 뭐 좋은 학교를 졸업한 자나 또 졸업하지 못한 자나 어차피 한 직장의 동료가 됐다고 하면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와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또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나이가 먹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없었지만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신대원을 졸업을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이유도 그중에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적어도 신대원에 들어오면은 학교 분위기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그 자질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게 뭔가 그래도 어떤 종교를 또 무슨 어떤 일반 학과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 계통의 공부를 하는 마당에 뭐가 다르지?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일반 대학의 학생들하고 뭐가 달라?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저는 그날부터 그 학생에게 적이 된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하고 뭐라고 또 한마디씩 입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도 저를 싫어하고 저도 그 학생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저래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누구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반짝 박수를 받을 줄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람이 질려버려요. 솔직한 얘기로.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찾아내는 모습이 글쎄 자기는 난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뭐 말은 공손하게 갖은 뭐 존댓말을 쓸 망정 듣는 사람이라 듣는 억양이 도저히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들릴까요? 딴죽거리고 기어만하고 난척하고 뭔가 자기는 남들과 조금 다른 존재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유독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인들에게 그게 유독 강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학생이 교수에게 어떤 불평 불만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업할 때는 맨 앞에 이제 앉아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학생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교수한테 쪼르륵 달려가더니 어떤 질문을 하더군요. 그 질문도 시건방진 질문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교수한테 하는 말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로마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로마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목사한테 하더군요. 그러니까 교수예요. 이제 교수면서 목사죠.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게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저 강의는 끝나서 집에 갈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 날이 그 어떤 이제 각자 호목이죠. 그러니까 PT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PT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차례대로. 근데 마침 제 차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PT를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학생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 너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뭐 미스터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 예를 들면 미스터 킴 내가 잠깐 들었는데 너
자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로마들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던데 제가 이따가 그랬어요. 네가 로마들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네가 로마들이 되면 되잖아. 로마들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에 아무 상관없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인격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다 로마들이야.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네가 로마들을 찾을 수가 없다면 네가 교회 로마들이 되면 되잖아. 젊은 나이에 뭐 너보다 어린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로마들이 되면 되고 또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도 야 젊은 나이에 야 올바르고 똑바르고 지혜스러운 젊은이네.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네가 로마들이 되는 거야. 네가 로마들을 찾을 수 없다면 로마들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비판하고만 살 거야 이 세상은. 그럼 네가 찾아야지. 그리고 못 찾겠으면 네가 로마들이 돼주면 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뭐 김아무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존경할 만하네, 믿을 만하네, 지혜스럽네, 로마들이 될 수 있는 인물이네. 칭송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네 프라이드도 살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은근히 사람들에게 폼 잡는 스펙도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론 그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PT니까는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그 젊은 친구를 향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반박을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고개 숙이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근데 오래리 나는 그때 이미 그 젊은이에게 어떤 면에서는 전 하나의 그 젊은이가 저를 볼 때는 적군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차피 그 학기 동안에 그 친구 때문에 어쨌든 그 반이 이게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옹호하고 뭐 똑똑하다고 칭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또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야 젊은 아이가 너무나 시건방지네 하면서 또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의 근성 패가 갈라지는 것. 패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패를 갈른 게 아니에요. 뭐 저는 그런 패를 갈르고 하는 그런 거는 좋지 않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또 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사실 저는 속으로는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또 굳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내가 옳았던 일인가 자책했습니다. 잘못이죠. 조금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참고 넘어가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상황이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그럼 실망하는 사람들 또 저 자신도 더 깊은 실망으로 빠져서 나중에는 더 아마 커다란 불화가 생길 겁니다. 참고 넘어가 준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도 현명해질 때, 상대방도 뉘우칠 때, 그리고 또 어느 상대방도 뉘우칠 때에 그때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만 상대방이 정말 후회하면서 미안하게 됐다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더 원망, 저주, 결국은 더 분쟁, 어차피 아름다운 사이가 되지 못하고 더 시끄러운 그 단체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정치 바닥에
요즘 너무나 젊은 아이들이 설치죠. 젊은 정치인들이 설칩니다. 당수도 하고 뭐 당대표도 하고 뭐 최고위원도 하고 너무 젊은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입니다.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나라가 국가가 됐든 뭐 어떤 단체가 됐든 뭐 젊은 사람도 키워야 되잖아. 젊은 사람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아직 모든 걸 밑에서 그저 참모 역할만 해야 되나? 뭐 젊은 사람이 더 요새 같은 세상에 21세기에 더 참한 아이디어와 더 많은 현재 문명의 지식들, 테크놀로지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잖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자꾸 그 모든 그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해서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현혹돼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서는 맞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 잠깐 난척도 해보고 잠깐 튀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스꽝스러운 내 모습이었던 것으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에요. 내가 겪은 경험이 토대가 돼야 거기에 아름다운 지혜가 나오고 또 아름다운 솔루션, 해결책도 나오고 또 거기에 많은 힘들고 고생하고 뭔가 남에게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저 말들만 그냥 젊은 사람도 뭐 한번 뭐 참여해서 해봐야죠. 젊은 사람이 또 무슨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참신한 아이디어가 경험이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 타령. 제가 어느 옛날에 한번 그런 주제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더 고귀하고 값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화답하는 의미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커다란 사랑 중에 으뜸이 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책으로 공부하고 유명 교수에게 강의 듣고 유명 목사에게 설교 듣고 또 많은 대학 교수들의 어떤 글쎄 말장난으로 알 수야 있겠죠.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걸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도 아직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분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느낍니까? 자식의 사랑을 알려면은 남녀가 만나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자기 자식을 가져봐야 그 자식의 사랑이 뭔지를 느끼는 겁니다. 저절로 느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 대학 교수의 강의, 목사의 설교, 성직자의 설교 아무 소용 없어요. 그저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 진짜 필링. 내가 자식이 생겼을 때 아는 겁니다. 자식이 생겨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감정을 느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고 나라를 리더하고 국민을 리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할 때에 경험이 없는 자들이 뭐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그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말 명예를 위해서 아무리 터진 입으로 주절대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아무리 달콤한 말, 아무리 무슨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사탕발림, 당뇨병 걸리게 하는 사탕발림의 소리는 그냥 허공에 부르짖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한번 뭐 재롱을 부려보든 또 어떨 때는 잠깐 열이 나서 아파 보았던 그때에 부모가 느끼는 거예요. 재롱을 부리면 너무 귀엽고 내 새끼니까. 아프면 내 새끼 내 자식이니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느껴보지도 않고 무슨 어떤 정치가가 되고 리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학벌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잠깐 말장난으로 반짝했다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쳐서 당대표가 됐고 뭐 당수가 됐고 뭐 최고위원이 됐고 뭐 한 자리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게 하던 젊은 정치인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인정받는 저는 정말 큰 정치를 한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하고 지적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는 인간이 있습니까 지금? 잠깐 반짝했다가 전부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를 밀어줬던 자기를 키워줬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기 잘난 맛에 지금 허공에 대고 헛소리 부르짖으며 허우동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잘나고 못나고 뭔가 허세를 부리는 것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주위에 많은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태어난 나라 내 조국 아니에요? 왜 이 조국이 망하길 바랍니까? 왜 조국이 자꾸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듭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라면은 뭐 이념이 어쨌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이 지금 잘났다고 하는 젊은 아이들 없어요. 그런 거. 자기 출세들밖에 없고 자기 빼거리 만들어서 어디 가서 한번 말장난으로 야 똑똑하다는 소리 한번 듣고만 싶어요. 근데 지금 다 사람들 지쳐버렸잖아요. 한 놈도 없어요. 똑똑한 놈이. 젊은 놈들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했을 뿐이고 다 지금 질렸습니다. 배신, 헛소리, 남을 속이고 잔깨만 부리고 요령만 피고 패거리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한탕 하나 어떻게 하면 대박이 한번 나오나 요령만 피는 그런 헛꿈만 꾸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패거리에 젖어서 그저 내패에 어떤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 옳고 그름을 밝히지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된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없고 그거 구별할 수 없다면 공부를 왜 했습니까? 소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어떤 학교 출신 왜 자랑합니까? 그런 거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어느 출신 어느 스펙 그 왜 자랑합니까? 바보 짓들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결론이 있습니다. 하늘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
큰 공을 세우고 뭐 큰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always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그냥 우리가 상으로 따지면 나중에 결국은 대상을 받는 겁니다. 특별한 무슨 어떤 공로를 세워서 대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제3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성이 올바로 된 자. 근데 그것의 종합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결국은 대상이 되고 나중에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도 결국은 지금 다 따돌림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 젊은 자칭 잘났다고 하는 젊은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하고 전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어우, 저 똑똑해서 잘나서 뭐 한가닥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꼴이 말도 아니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판단과 기대와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정반대가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지혜스럽지 못한 자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항상 소위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변덕 부리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이웃들 존경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싸움도 없어요. 말다툼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도 없습니다. 이 흉악하고 못난 것들이 세상의 리더라고 떠들며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각 나라에서도 그저 막 데모, 특히 대한민국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그런 시끄러운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이 못난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세상이 패거리만 지어지고 말장난만 늘어나고 사기꾼 나라가 돼버립니다. 뭐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어떤 유튜브에 저 무슨 많은 그 댓글에 보니까 사기꾼 천국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정말 창피한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말입니까? 사기꾼 천국. 대박. 원인은 대박이죠.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한탕하면서 이 한 세상을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그 대박을 노리다 보니까 나중에 사기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한 말이 듣기 싫고 불만스럽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내가 피한다고 현실이 참다운 세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들을 숨기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다 받아들여서 함께 좋은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시니어가 한번 돼봅시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 그러면 또 다시 좋은 또 유튜브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땡큐.